요새 탄핵 전국에서 이제 반대 탄핵 기각 이제 위주로 많이 시위가 있죠. 탄핵 뭐 인용 시위도 있지만 좀 상대적으로 세력이 미미하고, 물론 이제 탄핵 인용 쪽은 이제 어떤 법 조계나든지 정계의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뭐 유리한 입장이 있긴 하지만, 이제 반대 시위 이쪽이 더 이제 명분을 가지고 또 많이 법리와 사리와 또 법리를 봐가지고 이렇게 이것이 올바른 것이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올바른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 그러니까 법치국가,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맞는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은 100번 이제 타당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상당히 그것이 이제 물론 또 정치적인 견해에 따른 그런 걸로 얘기되는 것도 있고, 그거면서 정치적인 시위도 있으면서 그것까지도 괜찮은데, 어떤 이제 이웃 국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해양으로 가느냐 대륙으로 가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국민들, 결론부터 따지면 우리 민중이 그걸 가지고 그럴까 생업의 지장을 가지면서 나와서 시위를 하고 그럴 가치는 없는 겁니다. 이건 외교는 그냥 그때 어느 정권이 들었어든 간에 그때 봐가지고 이웃 나라의 어떤 상황을 봐서, 태도를 봐가지고, 중국이 사드 그런 거 가지고 불필요하게 롯데그룹을 자꾸 징계하고 그런 이제 비겁한 행위를 하면은 그건 중국에 대해서 당연히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본이 무슨 반도체 부품 소자를 어떻게 수출 안 해서 징계를 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에 대해서 다시 또 응징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때 상황 봐서 그런 거지, 우리나라가 애초부터 미국, 일본 혹은 중국, 러시아 이런 어느 한쪽 붙어야 된다 이러면은 그거는 우리나라가 있을 필요가 애초부터 없는 것이죠, 이제. 근데 지금 와서 특히 또 이제 보수단체 시위 이런 데에서, 보수단체라는 말은 사실 저도 안 좋아합니다. 이제 언론에서 자꾸 좌파단체는 이제 그냥 시민이 시위했다고 그러고, 보수 쪽은 보수단체 시위라고 그런 왜곡하는 게 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부르는 곳에서 시위를 하는 데서 자꾸 그래 반공태세 강화하고 어쩌고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초심을 지키고 이런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친중 반미는 나쁘고 반미 친중하자, 이거 아니고 친미 반중하자. 그런데 친미하고 친중이 이것이 서로 좋아서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미국이 아무래도 중국보다 좋은 나라죠. 그럼 미국 여행 가고 미국하고 가까이 지내면 더 유리하긴 하죠. 그런데 미국에 가려면 여행비, 제가 80년대인가 90년대 초 그때 미국 여비가 50만 원 정도 됐으니까, 지금은 몰라요. 500만 원 됐는지. 미국을 들락거리려면 그만큼 부유한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되고 인맥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고 싶다고 친미하는 겁니까? 근데 중국은 하려면 아무데나 할 수 있습니다. 보따리산 청도 중국 해안하고 인천 왔다 갔다 하는 연락선 타가지고 중국에서 물건 사가지고 한국에 와서 팔고, 그런 이제 소규모로 약간씩 팔면은 이제 세금도 이제 면탈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한 20년 전 그때 이제 보따리산 하는 사람 봤습니다. 예, 중국어는 잘 못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근데 영어는 되게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영어 잘하는 거지고 중국에서 이제 중국 학생한테 영어 가르친다 그러면서 이제 꼬시고 그러는데, 여학생 누군지. 근데 그렇죠. 영어를 그만큼 잘하듯이 그만큼 사람이 중국어를 잘했더라면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했겠지만은 중국어는 전혀 못하니까 이제 보따리상 하면서 이제 그러죠. 근데 영어는 아무리 잘하지만은 미국을 오갈 수 있는 형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친미는 못하는 거죠. 이제 우리 국민 대다수가 그렇죠. 교과 과정에서 영어는 죽어라고 배웠지만은 막상 그렇게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영어는 그중 일부만 선택을 받아서 이제 미국에 오가고 친미 활동을 하면서 영어를 쓰고 있고, 그러면서 영어를 활용하는 사람은 일부, 나머지는 그만큼 영어 배울 시간이 진짜 국어를 강화하고 교양을 강화하고 꼭 뭐 중국어 얘기하는 거 아니라 중국어가 아니라 그냥 우리 고전 한문만 그 정도 배웠어도 지적으로 훨씬 향상되고, 그러니까 정서가 안정되고 그랬겠죠. 하지만 그건 일단 또 여담이고,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중국어가 아니라 중요한 게 그게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겁니다. 그러니까 친중이 친민이 반중인이 반미 이게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친중 반미하자. 아니 자꾸 그러니까 잠재적인 생각이 있어는 반중 친미하자 이런 시위하는 거, 그걸 시위를 주도하는 이제 상류층들이야 그들한테 맞는 말이지만은 대다수 민중들한테는 그게 올바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우파 승리를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뭐 그냥 조선족 배격 운동 그런 막 하다가 조선족에 또 한계가 걸리니까 화교를 특혜해준다 그러는데, 화교는 이 옛날에 50년대 60년대부터에도 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이미 다 한국화 돼 있고, 그냥 전혀 지금의 조선족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무슨 화교 특혜를 줬다는 둥 화교. 그래서 여성 무슨 여자 의대생 입학한 사람 있으면은 의대생 입학한 여학생한테 자꾸 캐물어가지고 화교냐고 캐묻고 그러는 무리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건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반중을 숟가락을 이제 우파 운동에다가 반중 숟가락을 올리는 그 명분은 뭐냐면, 6.25 때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지 않느냐, 중공군하고. 근데 이것도 이제 봐야죠. 우리가 역사상 우리는 중국하고 싸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몽고 선별초, 그리고 청나 병자호란 이런 거죠. 이땐 전부 이제 중국의 유목민 민족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고, 이때는 중국 간족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들한테 굴욕과 고통을 당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시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전에 고구려는 얘기하지만, 고구려 그 시기는 아주 옛날 시기고, 그때는 이제 오히려 그때도 오히려 고구려와 당나라를 했을 때, 고구려는 이제 중국의 중원에서 이제 지배계층이 한반도 올라와가지고 한문을 쓰는 이런 나라였고, 당나라는 이제 초기에 어쨌든 뭐 한족 국가로 분류되지만, 그것도 역시 북방 선비족 남북조 시대에 한나라 이후에 남북조 시대에 북방 민족들이 엄청나게 괴롭히고, 그러면서 서로 섞이고, 그러면서 남북조 시대 이후에 결국 북조가 이겨가서 당나라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도 사실상은 원청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뭐 이런 것까지 변명할 필요는 사실 없고, 대체로 그러니까 중국과 싸운 시기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6.25 때 중국이랑 지금은 자꾸 오랑캐란 말을 자꾸 중국 오랑캐하고 쇠를 우리는 그때 증오한 것이지, 중국을 증오한 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자유중국이라고 해가지고 대만으로 쫓겨간 그쪽을 이제 오히려 동정해줬죠. 그러니까 중공군을 중국 오랑캐라고 해서 그때 6.25 노래도 그렇고 뭐 그냥 모든 노래들에서 우리는 오랑캐들하고 싸우고, 중공뿐만 아니라 그냥 북한도 다 오랑캐라고 쳤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북극 쪽에서 좀 공산당 좀 무식하고 잔인하고 이런 거에서 다 공통점이 있으니까 공산당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은연중에 이상하게 저희 때도 그냥 역사에서 자꾸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동족인 몽고 여진 쪽은 멸시하고 중국을 이제
가까이 사대주의 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세뇌 교육을 해가지고 뭔가 오랑캐라는 거, 우리가 오랑캐라는 식의 그런 세뇌를 좀 일부 좀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래서 사실이 우리 국가 전체에서도 이제 오랑캐라 분류될 수 있는 소수 민족이 있겠죠.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중국에도 그렇듯이. 하지만 우리나라 대부분 이 국가의 주류는 여태까지 오랑캐를 배격하고 오랑캐에 대해서 우리는 문화민족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던 것이지, 우리가 오랑캐와 동류로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는 중공군을 배격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 거지, 우리가 중국 자체를, 그러니까, 배격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보수 정권은 계속해서 우리 역사 교육에서도 중국 역사를 많이 포함시켜서 가르쳤고, 그리고 그러니까 원조 보수 정권의 말기, 이제, 물론 중간에 군사 정권으로 많이 이제 유지가 되었습니다만은, 노태우, 김영삼 정권 다 친중, 는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전통적인 문화를 공유한 그런 이 대륙과의 긴밀한 관계, 이걸 다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자꾸 이제 반중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의 속셈은 뭐냐? 오랑캐하고 중공군을 증오하는 게 아니라 중국 전체를 증오하고 멀리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들, 중국과 가까이 지냈던 우리 조상들을 전부 폄하하고 그래가지고 절연하고 일본이나 미국하고만 가까이 지내서, 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하고 자꾸 우리 조상들을 폄하하고 그랬는데, 우리 조선 시대 때 조선 후기는 청나라, 이거 다 아시죠? 청나라 때 우리 고려 말기에도 충렬왕, 충수광 그렇게 우리 왕들을 부르게 했듯이 청나라도 그렇게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힘으로는 청나라를 어떻게 이길 수 없었지만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청나라 그쪽에 외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썼지만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왕의 시호, 태종 이제, 조종 시호를 다 썼고, 그렇게, 특히나 연호가 이제 청나라 연호로 중국은 바뀌었지만, 우리는 연호를 전에 쓰던 걸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대 하는 사람은 이걸 가지고 사대주의인데, 도대체 뭐가 사대주의인지 중국을 따르지 않은 걸 사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오랑캐 족속이니까 한국이 오랑캐 족속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우리 조상 지도 계층들을 이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의 후예가 지금 보수 쪽에 손가락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반중운동으로 우리 역사 그거 자체를 이제 떼어내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좌파 진보들하고 똑같이 중고대사 이런 역사들을 전부 배간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일제시대 이후, 조선시대 일제시대 이후에나 우리나라가 이제 문명국이 되었지, 그전에는 거리에 오물이 넘쳐흐르지는 아주 그냥 미개국이었다고, 조선까지. 그렇게 또 아주 그냥 일본 아니었으면 절대 이제 개화 안 되고 중앙아시아 수준이었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뉴라이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뉴라이트 장국연합 대변인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이미 원조 뉴라이트들이 전부 MB 정부의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나가고 껍데기만 남은 상태에서 잠깐 그런 거고, 원래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본래 의도가 그거였습니다. 전부. 그러니까 그야말로 원조 보수가 아니라 자유민주 시장경제라는 그거만을 신봉해가지고, 과거 역사를 전부 부정하고, 좌파와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좌파와 똑같이 부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라고 이제 새 주류를 차지하고 그런 것인데, 이제 제가 하도 많이 그림을 그렸고, 지금은 그냥, 하도 그림을 그려서 지금은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걸 또 그리면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뉴라이트, 그러니까 오랑캐, 이제 반중
반중이죠. 이게 골수 좌파, 여진 우랑 그쪽이죠. 그런데 이쪽을 그러니까 배관시하니까 보수 이대 좀 이제 전통적인 그러니까 한민족에서 상대적으로 약간 좌파를 해가지고 이제 대륙 친중하는 경우는 또 그렇다고 치고 이 보수 우파 쪽이 돼 보수 우파 쪽이 돼 좀 이제 전통적인 이제 대륙 문화를 존중하는 이쪽 세력을 보수에서 자꾸 떼어내려고 하니까 이런 이제 이 반중운동 세력들 그러니까 계속 세력이 훨씬 반감된 거죠. 그러니까 MB 정부에서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섰나 했더니만은 계속해서 그렇게 허약하게 금방 탄핵되고 금방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그럼 이걸 포용해야겠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통 보수를 합쳐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렇지 않죠. 왜냐면은 이렇게 전통 보수하고 합치면은 또 다시 이 보수 내에서 존재감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다시 차라리 이쪽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치열한 왔다 갔다 싸움을 할지언정 이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이 반중운동이 6.25 때 우리가 중공군하고 싸운 거 그런 걸 가지고 중국 자체를 이제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걸 자꾸 유도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사실 또 그 사람들도 또 그 형식 논리로 또 명분이 내세워져.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 때는 중국하고 싸웠고 지금 중국이라고 부르지만 그 공산당 정권 그대로 이어오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전에도 우리 역사가 그러면은 원나라, 청나라였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중국과 그냥 거기도 결국 200년, 300년까지 지속되고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중국하고 척지고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이제, 중국의 어떤 꼭다기 왕조는 오랑캐 그쪽 민족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스스로는 중국의 어떤 통치할 지적 능력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광료 신하들 이제 주류들은 결국 이 문화 민족 한족들을 이제 등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가지고 그게 계속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왕조만 껍데기만 남지 한족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원나라 청나라도 후기에는 다 그냥 서로가 원만한 관계를 갖고 중국과 그랬던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중공이라는 게 그 자체 공산당이라는 게 무슨 우리는 이념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장개석의 남경과 세력 그러니까 손문의 그런 이제 전통 한족 세력과는 달리 북경과 그쪽에서 이제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일으킨 것이니까 상대적으로 역시 이제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원나라나 청나라 같이 전통 중국 비주류 민족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것.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집권대에서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초기에는 진짜 모택동이 한자도 없애려고 하고 별 짓을 다 했죠. 근데 그랬지만은 지금은 다시 자기네 문화가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다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모든 이제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을 다 넘겨버리고, 그러니까 신생국, 사실 우리가 신생국이라고도 많이 세뇌를 받았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박정희 그런 시대 그런 건 또 이런 시대와 비슷합니다. 박정희 정권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한국 전통 양반이나 보면 비주류 그런 이제 좀 오랑캐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이제 계층의 출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꼭대기를 집권했지만은 이 박정희 전두환 시대까지는 아무리 군사정부 속됨을 무식한 사람들, 사실이 무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문관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배를 했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한민족 이 주류가 계속해서 이렇게 중심을 차지한 그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좌우 이렇게 딱딱 갈려서 양극단이라는 게 결코 이념적인 극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뭐, 이념, 극우를 해가지고, 뭐, 우선 민족주의 해가지고, 뭐, 그런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죠. 뭐, 이 사람들이, 극우하면 너무 심한 민족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죠, 결코. 그리고, 극좌라면은 저겁니다. 싸우는 건 극좌가 아닙니다. 극좌는 아나키스트를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온통 평화롭게, 응? 그냥 싸우지 않고, 무정부주의, 인간이 온통 하늘에 가깝게 성장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극좌입니다. 그러니까 이 극단이란 거는 결코 이념적 극좌가 아니라, 여기는 해양으로 이 나라를 갖다 붙이려는 세력, 대륙으로 이 나라를 갖다 붙이려는 세력, 이런 진영 극단이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중심 세력은 어떤 그냥 뭐 어영부영하는 유권자 그런 역할이나 하고 어떤 지도적인 역할을 못 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라는 계속 불안정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할 거는 여기서 또 하나 첨언할 게 있네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극우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영 극단, 이쪽 진영 극단, 예? 이 사람들은 전부 해양에 갖다 붙이고 대륙에 갖다 붙이려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말하면 전부 보수, 보수가 아니라 전부 진보라는 말이 좋은 말이고, 좌파, 그런 이제, 전통을 좀 뒤집고 나가려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이 중요 언론들의 제호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쪽 좌파 언론 중에 중요한 언론 있죠? 오마이뉴스. 예? 영문 제호를 쓰고 있죠? 그대로 미국 외세 배격한다더니, 예? 이것은 왜냐면은 이걸 씀으로써 이 전통의 어떤 우리 문화가들이 더 사라지니까 자기들은 더 유리하죠. 근데 이쪽도 스카이데일리가 있죠. 스카이데일리. 또 그냥 제호를 이렇게 쓰니까 이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전통을 없애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제호를 갖면서 둘은 상당히 동일하고 이 땅의 어떤 비주류 좌파라는 데에서 그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만 일단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는 암묵적인 어떤 적대적 공생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걸 싸움을 포기하면은 한국 전통주류가 한국을 다시 이제 중심에 자리 잡으니까 그렇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서 계속 긴장되게 싸우자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전통 주류는 이제 어떤 그냥 우락가락하는 이제 그런 세력을 남기고 자기들이 계속해서 이제 서로 치고받는 그런 구도를 계속 만들자. 이것이 주된 이제 의도인데, 바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더 올바른 이제 상황을 찾아야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 됐고,